반갑습니다. 전문직의 월 2천만 원 순수익과 자존하는 마케팅을 같이 완성해가는 동반자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영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란 내가 먼저 찾아가는 전통적인 대면 영업 방식을 말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시험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업이라는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영업은 사실 공부보다 어렵죠. 시험은 그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든 몇 년을 열심히 하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는 한 우물을 파온 전문 자격사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영업 관련 직군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 경험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전문 자격사가 영업을 하는 방식과 대기업이 영업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선배들의 경우를 볼까요? 사실 영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호사나 세무사라는 직함만 달고 있어도 사건이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사회성과 평판에 문제가 없다면 집을 소유하고 고급차를 모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이었죠. 제가 16년 전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초빙 교수로 오셨던 변호사님이 반장을 뽑는다길래 제가 반장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당시 반장을 맡으면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반장은 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턴 비슷한 일을 시켰던 관례가 있었는데요. 학생 신분이었지만 그때 당시 변호사의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봤던 그 교수님의 삶은 참 명예롭기도 했고 한마디로 찬란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님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너무 희귀한 존재였고 얼마를 부르던 대체제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다 보니 영업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었죠. 이제는 한 7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전화로 세무사를 찾으면 늘 로터리, 나이온스, 어디 모임에서 전화를 받고 점심은 항상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무사님은 진심으로 그런 모임을 즐겼습니다. 실제로 노터리 회장도 역임했고요. 뭐 이 정도로 즐길 수 있으면 영업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워낙 세무사가 없던 시절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 기득권도 확실했고 이제 막 진입해서 받는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영업이 즐거운 경우에는 기득권의 편승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무사님의 소득은 월 7천만 원 정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당시에는 전문 자격사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기득권이라는 게 건재했고 영업은 뛴 만큼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모임만 열심히 나가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4년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사무소를 개소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했다가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가져간 파이는 다 가져갔고 이제 남은 것은 과거보다 배는 많아진 수많은 밥그릇 경쟁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각종 술 모임을 견뎌낸다는 것은 어지간한 내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던 세무사님은 어쨌든 이전 세대 분이었고 그런 술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배출되는 합격자들에게 밤마다 갖가지 모임에 가서 술 상무를 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애초에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모임에 나가서 영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기득권에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모임 영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콘텐츠로 만들고 팔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들어온 DVD를 잘 모아서 전화나 대면 영업에서 확실하게 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다는 걸 인식하는 데서 여러분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물론 기존 영업력을 갖고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편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영업력이 부족해서 수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저는 대묻습니다. 왜 영업하려고 하세요? 수임이 안 되는 이유가 오롯이 영업력 문제일까요? 물론 세무사나 노무사처럼 지역기업과 기장이라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업보다는 입소문으로 지인을 통해 맺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라고 해도 자신이 오랫동안 기장을 맡기기 위해선 몇 시간을 공들여 검색해보고 선택한 세무사 노무사와 그냥 소문만 듣고 찾아간 세무사 노무사 중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영업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예 영업을 안 합니다. 제가 지역 내에서 발로 뛰는 영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는 협회를 잡으면 그에 소속되어 있는 각 회원사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업무를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협회장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사람 성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운전기사가 될 뻔했습니다. 회장 본인이랑 같이 다니면서 운전을 해주면 그때 회원사들도 소개해주면 서로 좋지 않느냐는 명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임을 하면 몇 퍼센트를 상납할 건지도 노골적으로 저한테 물어봤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는 좋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태도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위적인 의사와 그의 쩔쩔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역학관계가 저한테 투영된 거죠. 제 경우는 물론 좀 극단적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영업하는 순간 갑을이라는 역학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생각을 바꿔보죠. 만일 내가 영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잠재 고객이 이미 나에게 푹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굳이 나에 관해 설명할 필요도, 내가 무엇이 강점인지, 그리고 당신이 뭘 해야 할지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잠재 의뢰인이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지 알고 있으며 나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결정하고 DB를 전달했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업인은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의뢰인이 이럴 순 없죠. 따라서 전문 자격사인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콘텐츠 및 마케팅과 브랜딩 방향을 영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계하되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설득을 해야 하는 고객을 나눠서 맞춤형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은 바로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클로징 멘트하고 간단한 절차를 설명한 뒤 입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물건을 구매하기로 확신하고 온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해봐야 파는 사람의 가치만 하락할 뿐이죠. 물건을 팔고 기대에 맞는 전문성을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로 설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사례를 필수적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말로 현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잠재적 의뢰인이 알고 싶은 것은 전문 자격사의 장점이나 서사가 아니라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란 이야기죠. 가장 좋은 것은 성공 사례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타깃에 딱 맞는 솔루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제공하면 됩니다. 가령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마카롱 공장이 있어서 해썹 인증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이 사업자에게는 실제로 카페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제조업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해썹 인증을 받은 사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내 사례이고 내가 직접 가서 인터뷰까지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도 할 줄 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내가 경력이 몇 년이고 업계 1위이고 이런 뻔한 소리를 할 시간을 아껴서 의뢰인에게 나랑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고 자세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영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자 마케팅식 콘텐츠 운영입니다. 어렵게 따온 DB를 소화하지 못해서 날려먹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서브 텍스트를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의뢰인의 니즈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나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해 놓은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의뢰인이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설득하는 건 하수의 영역입니다. 고수는 이미 다 끝내놓은 게임에서 승리를 주워 담을 뿐입니다. 이 방법만 잘 따라하면 수익이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 파트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생소한 내용이 펼쳐질 테니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